이 제품 분해 후 확인해 보니 QD 시트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 오리온 탑싱크와 한 소비자 간에 불거진 이 논쟁으로 인해서 현재 다나와 제품 페이지 및 여러 커뮤니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퀀텀 닷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는 마케팅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삼성의 QLED 방식도 LED 백라이트의 QD 시트를 사용한 방식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우측에 영상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13일 다나와 아이디 구리구리 뽕뽕을 사용... 그 아이디가 좀 뽕뽕까지는 제가 좀 하긴 뭐하니까 그냥 구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디 구리님이 사용 중인 탑싱크 모니터에 뿌연 색빠짐 증상이 있고 이게 너무 심해서 과연 이게 QD 액정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싱크로부터 이 퀀텀닷 제품이 맞다, 그 QD 시트가 적용된 제품이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이 구리님이 직접 제품을 분해하면서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이 제품 분해 후 확인해 보니 QD 시트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 업체 측의 답변대로라면 청색 LED에 QD 시트가 있는 형식이어야 하는데 일반 LCD 패널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러자 탑싱크에서는 1차 응대 시 답변 내용에 잘못이 있었다. 자사의 QLED는 QD 시트를 사용하는 게 아닌 Q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독자 방식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QLED이기 때문에 sRGB 123%와 같은 넓은 색역대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리님이 다시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냥 봤을 때는 삼성에서 사용하는 QLED 방식인 청색 LED와 QD 시트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분해를 해보니 QD 시트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LED는 청색이 아닌 백색 LED였다. 그럼 대체 그 독자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냐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서 탑싱크 측은 온칩 방식의 LED 백라이트에서 QD 처리를 하는 MQLED 방식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QD 시트가 없는 게 LED 백라이트에 이 QD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죠. 구리님은 반박을 합니다. 일단 백라이트가 청색이 아닌 백색이다. 그리고 탑싱크에서 말한 온칩 방식은 현재 기술로는 상용화가 어려운 기술이다. 그걸 어떻게 탑싱크에서 독자 기술로 했다는 거냐 등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탑싱크는 관련해서 기술적 해명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문제를 제기한 구리님에게 직접 기술 시연을 해서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일은 탑싱크 측에서 분명히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대를 했고 또 그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탑싱크는 이번 일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고 한성에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주 점입 가경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게 QLED가 맞느냐? 그게 아니라면 QLED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구리님이 계속 탑싱크와 설전을 벌이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였으니까요. 현재 이 사건은 이제 완전히 기술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서 중간에 내용을 봐서는 뭔 소리인가 하는 수준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일 탑싱크가 공개한 QLED 기술 관련 설명입니다. 일단 쉽게 갑시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빼고 얘기할게요. 탑싱크가 밝힌 퀀텀닷 기술인 MQLED는 기본적으로 청색 LED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빨강색과 초록색을 처리하는 QD 입자가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쓰면 이 청색 LED 조명이 빨강색과 초록색의 QD 입자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백색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QLED 방식의 청색광 백라이트에 빨강색과 초록색을 처리하는 QD 시트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탑싱크 제품의 LED가 청색이 아니라 백색 조명을 보이는 게 설명이 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이라는 이 전제 하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구리님이 계속 언급하는 왜 백색 LED냐 라는 부분의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원된 특허 관련해서 장문의 리스트도 공개를 했는데요. 최대한 중립기호 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이지만 제가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 하겠는 게 탑싱크가 지금 잘못 응대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기술 이야기로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자료, 스샷 몇 개 띄워놓고 우리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게다가 사람들이 익숙한 방식도 아닌 온칩 방식이라는 낯선 녀석을 들고 나왔으면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는 수습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를 더 키우겠다라는 건지 탑싱크의 의도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요 특허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백색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는 청색 LED에 노란색 형광 분말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럴 경우 백색광에서 적색과 청색이 부족해 색역대가 72%까지밖에 나오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청색 조명에 적색과 초록색의 QD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청색을 사용하게 되면 색 영역은 1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색상이 더 좋아지고 효율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탑싱크에서 이 내용의 특허를 제시했으니까 탑싱크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탑싱크는 이 문서가 기재된 게 2016년 4월이니까 3년 만에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저희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상당한 겁니다. 정말요. 이건 비꼬는 게 아닙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탑싱크 쪽에서 보여줘야 할 부분은 이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려 섞인 말들도 나옵니다. 먼저 QD가 열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온칩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저게 모니터 백라이트나 마찬가지인데 촘촘하게 박아놨을 리는 없고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하단부의 백라이트가 일자로 자리 잡는 엣지형 방식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추세를 따른다면 대부분 고위도일 거고요. 만약 그렇다면 저 방식에서 이 백라이트 쪽에서 발생되는 이 열을 어떻게 버텨내느냐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탑싱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조금 위험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공개한 자료에는 QD 필름을 쓰는 방식의 경우 신뢰성에서 1000시간 정도를 사용하면 황변이 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삼성 QLED는 수명이 1000시간이라는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찝찝합니다. 자, 그러면서 MQLED의 경우는 광손실과 색손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팩트를 정말 탑싱크에서 제대로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탑싱크라는 회사에서는 큰 손실을 본 것이 사실이고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내용 이외에도 분위기만 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참에 다 까발려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하지만 핵심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그래도 탑싱크가 버텨내야 되는 이 파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탑싱크 모니터 관련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당연히 걱정해서 물어보셨겠지만 제가 리뷰했던 제품은 이 퀀텀닷 제품이 아니고요. 9만원대 보급형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하고는 관계가 없는 모델이에요. 지금 탑싱크 사건을 보면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 모니터를 리뷰할 때는 뚜껑까지 다 따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물타기에 몇 번 심하게 당해본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해당 퀀텀닷 모니터를 리뷰했던 리뷰어들에게 가셔서 괜히 안 좋은 이야기나 물타기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모니터 리뷰할 때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스펙을 기준으로 하고요. 뭐 자체적으로 테스트 장비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리뷰어들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품을 뜯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품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제품이 또 계속 돌면서 리뷰 시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뜯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모델을 리뷰한 리뷰어들이 해당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혹시라도 그렇게 제품 리뷰했던 리뷰어들한테 가서 뭐 나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